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20대 대선을 6일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전격 선언하면서 제주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선대위는 명분 없는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역풍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 제주선대위는 더 좋은 정권 교체가 가능해졌다며 국민의당과 공동 선거운동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진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더불어민주당 제주선대위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투표를 앞두고 정치공학적인 야합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두 후보의 단일화는 오히려 역풍이 될 거라며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화 효과보다는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오히려 진보 진영의 결집과 응집력을 더 높여서 대선 승리에 거꾸로 밑바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제주선대위는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통큰 결정을 내린 안철수 후보에게 감사하다며 정권 교체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환을 풀고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사전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를 유보했던 그런 유권자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제주선대위는 소수 정당을 굴복시키는 거대 양당의 구태 정치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당 제주선대위는 안 후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국민의힘과 공동 선거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력 후보 간 초접전 속에 선거운동 막판에 이뤄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가 제주 표심을 어떻게 뒤흔들지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가 내일 제주를 찾아 막판 유세전을 펼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내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서귀포 5.1시장과 제주시 한림읍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내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서귀포 5.1시장과 제주시 롯데마트 일대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유세를 갖습니다. 한때 제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40년 역사를 이어온 제주 칼호텔. 그런데 한진그룹이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 칼호텔 매각을 추진하면서 다음 달 말이면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 측은 1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감원할 예정인 가운데 직원들과 사회단체들은 한진 측이 고용 승계 방안에 협의하지 않고 정리해고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대량 해고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칼호텔에서 10년째 객실 서비스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A씨. 사측으로부터 오는 8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4월 말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사측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만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업 경기가 좋지 않아 사실상 이직이 어려워 A씨는 앞날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저 혼자만 먹고 살면 되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집에 가서 티도 못 내고. A씨처럼 희망퇴직 안내문을 받은 제주 칼호텔 직원은 194명. 사측이 휴폐업이나 합병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해 사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단체 협약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추진한다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한진 측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때는 고용 승계 조항을 포함했으면서 유독 제주 칼호텔 매각 과정에서는 고용 승계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제주도 의회와 제주도 국회의원, 그리고 도민사회 여론을 무시하며 노동자의 목숨줄을 재고 있는 한진 자본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와 관련해 한진 측은 지난 2월부터 노조 측과 4차례에 걸쳐 직원의 절반 수준인 96명을 서귀포 칼호텔로 전환 배치하는 희망퇴직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이 이제 하나가 이제 폐업이 없어지면서
유효인력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감원 규모라든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희망퇴직에 대한 어떤 규모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하자고 협의 요청을 했었고. 카로텔 노조 측은 사측이 고용 승계를 할 때까지 매일 삼보일배 등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내 오름 정상에서 추진되다 환경 훼손과 위법 허가 논란으로 중단된 제주 남부지역 항공로 레이더 구축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결국 공사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며 국토교통부에 사업부지 변경을 요구하며 이 사업 허가 취소 검토에 들어갔던 제주도가 2달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또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1100고지 인근의 삼형제 큰 오름 정상.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이곳 1500제곱미터의 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사업을 시작한 뒤 오름 훼손과 위법 허가 논란이 일면서 공사는 5개월째 중단됐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며 지난해 말 국토부에 사업 부지 변경을 요청하고 사업 허가 취소 검토도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제주도에 손실보상금 40억 원을 지급하라며 맞섰고 결국 제주도는 검토 착수 2달 만에 부지 변경 요청을 철회하고 공사 재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합의 결과 절대보전지역 내 오름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허가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이상 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는 내구 연한이 다 된 서귀포시 안덕면의 동광 레이더 대체가 시급하다며 조만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대 보존 지역 내 오름에 무선 설비와 신증축을 금지하는 동시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을 경우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조례 해석을 놓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해석상에서 서로 충돌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면은 개정을 좀 해야 되겠지만 5호의 단서 조항을 중심으로 둔다면 충분히 이거는 허가 줘서는 안 된다. 환경단체는 법적 대응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입지 변경까지 얘기했다가 이제 그 비용 부담 때문에 다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거는 결국 행정이 반환경적인 정책 결정을 했다라고 법률적인 대응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법원의 판단을 좀 맡아보는 방법도. 제주도의 거듭된 입장 변경으로 도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혼선을 초래하는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3,294명이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2,267명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3만 9천여 명이며 제주도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 12곳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습니다. 제주도는 어린이집과 노인 사회복지시설에 신속 항원 키트 12만 5천여 개를 지급하고 임산부에게 지급할 검사 키트 1만 7천여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실시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사전투표소 43곳에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선 사전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레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 양성통지 문자나 격리통지서 등을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업추진위원회 등은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정상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민주당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제2공항과 관련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며 성산 예정지에 제2공항 건설 공약을 발표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직권재심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지난달 재심을 청구한 군사재판 수용인 40명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말 유족들이 청구한 일반 재판 수용인 14명에 대해서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진 12살 A양의 부모가 자녀가 입학할 예정이던 학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했습니다. 서귀 중앙여자중학교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예비중학생 A양의 부모가 입학식이 열린 어제 학교를 찾아 도서 구입비로 써달라며 금일봉을 전달했습니다. 학교 측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타깝게 숨진 A양을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불법 체류 신분의 40대 중국인이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인근 평화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귀포시 생활보호센터로 이동하던 중국인 A씨가 차량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오늘 아침 제주 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제주 시내 모 유흥업소에서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류지원 부장판사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기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 53살 위모 씨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해 3월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기 등 생선 3톤가량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3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여 불법 숙박 영업을 한 업주 26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29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